자, 공법 체계도 이론 강의 주택법의 두 번째 테마인 사업 주체에 관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건설 부분 중에서 사업 주체인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등록 사업자와 비등록 사업자라는 부분을 배우는 파트입니다. 자, 일단 주택법이 여기 보면 등록 사업자나 비등록 사업자라는 사업 주체가 주택 사업을 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고 공사를 5년 안에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자, 이게 주택법상 사업 절차입니다. 사업 절차를 진행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고 공사를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 검사를 받는 건데, 주택사업하는 사업 주체를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특히 등록, 비등록은 1년에 20개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 1, 2, 3, 4번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도 1년에 주택 사업을 20개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1년에 20개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이 등록한 건설업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 같은 공공사업 주체,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는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하더라도 등록하지 않고 주택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사업계획 승인, 공사 착수, 사용 검사는 저 뒤에 가서 보실 겁니다. 자,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할 때는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등록하지 않는 자가 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은 미리 봐두세요.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등록, 비등록은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으로 하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은 한 번에 3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록 사업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건설업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자, 먼저 등록 대상은 1년에 단독이나 공동을 이렇게 2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거나, 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1년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들이 미리 이런 해당 사업을 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앞에서 배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부터 등록을 하는데, 참고로 보시고 원칙적으로 이 분홍색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해야 된다. 1년에 10,000제곱미터 이상 주택 건설 대지를 조성하는 사람도 미리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등록 대상은 1년에 20개 이상, 1년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미리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자, 등록 기준. 자, 등록할 때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류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 법인으로 자본금 3억 이상 준비됐다. 기술자가 1명 이상 있었다. 여기 주택사업이면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이고, 대지사업일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만 있으면 되고요.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자, 이런 조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법인은 자본금 3억인데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6억 이상이 등록 기준이 되니까 이런 등록 기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법인 기준으로 자본금 3억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 있을 때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우리 체계도에 좀 없는 내용인데 추가로 좀 보십시오. 등록을 했는데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생기면 30일 안에 가서 신고합니다. 변경사유가 생기면 30일 안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 자, 결격사유는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 행위 무능력자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이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들, 또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 또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디귿하고 미음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주택법 같은 걸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니까 여기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이 지나야지만 등록이 된다. 또 등록이 어떤 잘못을 하면 말소가 됩니다. 이 등록 말소가 등록 취소랑 같은 건데, 등록이 말소돼도 2년이 지나야지만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등록 말소 사유를 봐야 되는데, 자, 등록 말소는 아까 좀 전에 앞에서 등록이 말소가 되면 2년간은 재등록이 안 됩니다. 2년간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업자가. 건설업자가 등록이 말소되는 사유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들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말소하는 겁니다.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내서 등록했는 게 확인되면 거짓말을 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말소를 하여야 한다. 근데 고의과실로 잘못 시공을 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계속 방치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등록 말소 사유가 등록증 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게 확인되면 필수적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잘못 시공, 부실 공사했을 때는 말소를 할 수 있거나 1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말소,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상황이 확인돼도 임의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럼 등록이 말소가 되면 2년간은 재등록이 안 되는 거죠. 등록 말소되면 2년간은 주택사업을 못하게 재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또 주택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형받고 집행이 끝나서 교도소를 나와도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집행 유예 기간이 있는 사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 등록의 말소 사유 이것도 추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계도에는 이런 내용이 좀 빠졌지만 한번 이렇게 쭉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 등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결격사유. 등록사업자가 건설회사인데 어떤 잘못을 하면 등록을 필수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가 있고 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분들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득권보호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등록 말소 처분 전에 먼저 사업계획 승인 받아놓은 것은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 말소 전에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설계도 심사를 받아놓은 것은 계속할 수 있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매년 영업실적과 다음 연도 영업계획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매월로 월별로 분양계획이나 분양실적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매년 제출하는 서류, 월별로 제출하는 서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록사업자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비등록사업자로 가겠습니다. 자,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하더라도 등록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공공사업 주체,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 주체니까. 또 공익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자선금을 모아서 주택을 지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기부하는 법인들 이런 사람들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주택조합인 지역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지역직장 리모델링 사업은 한 번만 하고 조합이 해산된다고요. 자, 일반 건설업자들은 앞으로 계속 주택사업을 해야 되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역직장 리모델링은 한 번만 주택사업하고 조합은 해산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용자,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사원아파트 같은 걸 지어줄 때도 이게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공공사업 주체, 공익법인, 주택조합 3개, 고용자는 등록하지 않고도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이 가능하다. 자, 지금 보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하거나 1년에 대지를 만정밀정 사업하는 사람들,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공공사업 주체, 공익법인, 주택조합, 지역직장 리모델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자,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이 가능한데 자, 문제는 여기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은 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만 비등록으로 처리해준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만 비등록이 되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은 조건 없이 비등록인데 3번, 4번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만 비등록이다. 자, 그러면 뒤에 공동사업주체라는 걸 좀 보시는데 자, 공동사업주체에서 2번하고 3번만 좀 볼게요. 자, 주택조합이 지역직장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가로에 있는 말은 참고로 보시고 지역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등록사업자인 건설회사랑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주택조합인 지역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자, 건설회사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공동으로 하게 되면 비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으로 할 수 있다니까 공동으로 하지 않고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한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앞에서 주택조합인 지역직장 리모델링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만
비등록으로 인정해주겠다.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비등록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비등록이다. 그러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임의적 공동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으로 하게 되면 비등록으로 분류해주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같이 안 하면, 같이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고용자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동으로 하게 되면 비등록사업자가 되겠죠. 공동을 한다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2번, 3번 같은 걸 같이 보시면서 앞에 비등록사업자가 4가지가 있는데 3번하고 4번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만 비등록으로 인정이 된다. 어쨌든 요 1, 2, 3, 4번은 비등록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 하더라도 등록하지 않고 주택사업이 가능한 사람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 자, 우리 주택조합이 지역직장 리모델링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지역직장 리모델링 개념을 못 잡습니다. 무슨 말인지. 일단 조합이라는 것은 주택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우리 옛날에 배웠던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노후한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서 자기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주택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씩 받아가는 거죠, 조합원들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 직장 조합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돈을 걷어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지역 직장 조합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같은 직장의 근로자들, 또 아파트를 리모델링 같은 걸 하면서도 주택 사업을 추가로도 할 수 있는데, 지역 직장 조합은 주로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돈을 공동으로 걷어가지고 땅을 매입합니다. 땅을 매입해서 주택 사업을 건설업자 선정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노후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한다. 재개발 조합을. 그 다음에 그 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지역 직장 조합은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땅을 매입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역 직장은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돈을 공동으로 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땅을 매입을 하고 건설회사를 선정한 다음에 땅 매입 작업이 끝나면 건설회사랑 계약 맺고 주택 사업하는 게 지역 직장 조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걸 리모델링 할 때 기존 세대수에 더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에 포함되는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주택을 더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용어 정리할 때 리모델링을 세대수 증가형으로 증가하면 500세대에 15%, 75세대를 더 짓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리모델링을 세대수 증가형으로 할 때는 기존 세수가 500세대다. 500세대는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고치고 추가적으로 수직 중축 같은 거나 수평 중축을 해가지고 500세대의 15%인 75세대를 더 짓는다. 이렇게 우리가 리모델링 개념을 좀 잡았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15%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의 특징들을 잘 보십시오. 일단 이 지역 조합은 모집 지역이, 자, 이게 모집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같은 지역으로 보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렇게 도 단위로 끊기는 겁니다. 이 광주, 전남도 하나의 지역입니다. 대구, 그 다음에 경북 하나의 지역, 부울, 경해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도 하나의 지역으로 이렇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이면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들이 모인다. 직장주택조합, 공동주택 소유자가 모여서 우리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자 하면서 주택을 좀 더 지어보자.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는 겁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인데 지역, 직장 성격은 비슷합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공부합니다. 자, 먼저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인데, 자, 공통사항입니다. 자,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설립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주택조합은 법인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립인가만 받으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이 된다. 그 설립인가 받은 조합을 해산하거나 변경, 폐지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도 인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모두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설립되는데
신고 대상 직장조합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직장조합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간단하게 서류상으로 만드는 조합이기 때문에 설립 신고다. 해산, 변경, 폐지도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원래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로 받는 게 원칙인데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직장인들 명단만 가지고 만드는 서류상의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보다 간단하게 설립 신고로 조합이 설립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있습니다. 자, 지역조합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도 이 집을 팔고 조합원으로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이는데 설립인가로 만들어진다. 직장조합도 같은 직장의 근로자들이 모이는데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로 만들어질 때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로 조합원 들어가고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도 조합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집을 팔고 나중에 이제 판다는 걸 조건으로 이 직장조합이나 지역조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 자, 그런데 아까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조합은 신고로 만들어지는 조합이 하나 있어 있습니다. 직장조합은 두 개가 있네요. 지역조합은 하나, 리모델링도 하나인데 직장조합은 두 개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나 85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서 같은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걷어가지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주택사업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근데 직장조합이 주택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 서류상으로 직장조합을 하나 설립할 수 있다.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조합은 서류상으로 만들어지는 조합원 명단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조합은 설립신고고 설립신고로 만들어지는 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를 구성합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할 것은 지역조합은 설립인가밖에 없다.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도 있고 설립신고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리모델링 조합도 설립인가로 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한 개 설립인가, 직장은 설립인가 한 개 있고 설립신고 하나 더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도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하는데 제출하는 서류가 있고 리모델링 조합도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만드는데 제출하는 서류. 자, 요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서류 제출 같은 것들은 조금 어렵지만 보셔야 됩니다.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아까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 기존 집을 팔고 나중에 이제 그 돈 가지고 주택조합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같은 걸 내기 위해서 기존 집을 정리하고 85제곱미터 이하도 들어올 수 있는데 지역, 직장, 설립인가 받을 때는 무슨 서류를 내야 되냐면 지역 직장조합이 자, 주택을 지을 땅, 대지, 사용 권한이 뭐냐? 대지 소유자한테 가가지고 전체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80% 대지 소유자에 대한 사용 승낙서하고 소유권 15% 정도 이상이 확보가 되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지역이나 직장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을 지을 땅, 대지를 찾아서 주택을 지을 땅, 대지 사용 권한 80% 그게 바로 대지 소유자를 찾아가서 전체 대지 면적의 80% 정도 되는 땅에 대지 사용 승낙서,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을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사용 승낙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전체 대지의 80% 그리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면적은 15%입니다. 소유권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명부라든가 조합의 규약, 주택조합은 규약을 만드는 겁니다. 정관이 아닙니다. 자, 이런 규약이란 내규,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회의로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지역 직장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자, 대지 사용권은 사용능력서 80%, 대지를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은 15%를 확보하고 지역 직장조합 설립인가를 받는다.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잘 보십시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은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 소유자가 우리 아파트를 고치기 위해서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자. 그럼 보세요. 리모델링은 파란색 부분은 지역 직장이랑 공통사항인데 다른 거 노란색 다릅니다. 지역 직장하고 다른 거 리모델링 조합은 자, 일단 10년이나 15년이 지났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가
10년 지나면 대수선 리모델링 할 수 있고 15년이 경과가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역 직장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 할 때만 우리 아파트가 10년 지났다, 15년 지났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또 요거 보십시오. 자, 아까 좀 전에 우리 지역 직장 조합은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해야 되니까 땅 80% 정도 사용승낙서, 소유권은 15%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지역 직장 조합의 설립인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조합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여서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자 그러면 주민 동의서가 필요한 거예요. 각동별 과반수 노란색만 읽으시면 돼요. 전체 3분의 2라는 주민 동의가 나와야지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로 틀린 것 해가지고 요 주민 동의서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10년이나 15년 지났다는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의 규약 조합원 명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걸 낸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대지 사용권은 80%가 있다는 서류 이거는 지역 직장에 들어가는 서류지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아닙니다. 여기 보라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을 잘 구분해서 이 노란색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만 들어가는 서류고 여기 지역 직장 조합할 때는 여기 이 분홍색 이 서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파란색 부분은 공통사항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요걸 좀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지역 직장 조합할 때 내는 서류 대지 80% 정도 이상 사용승낙서 소유권은 15% 확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은 우리 아파트가 10년이나 15년 지났다는 서류 그리고 이 조합 만들기 위해서 이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자, 조합원도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지역 직장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역 직장 조합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신고 대상 직장 조합은 무주택자로만 구성한다.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일 때만 주니까 신고 대상 직장 조합은 무주택자. 그 다음에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로 만들 때는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고 들어올 때 돈을 내서 그 돈 가지고 주택사업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 복리시설, 상가 소유자들이 모여서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니까 지역 직장하고는 다릅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85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판다는 조건으로 직장 지역 들어올 수 있는 조합원,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 상가 소유자들이 조합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지역 직장조합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보시고요. 지역 직장조합은 최소 인원수가 20명 이상은 돼야 되고 주택 건설 예정 수의 절반 정도 이상 모집이 돼야지만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 건설 예정 수가 400세대다 그러면 최소한 200명 이상은 모집이 되셔야 됩니다. 50%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 예정 수가 400세대면 거기에 반 200세대에 들어갈 수 있게끔 200명 이상 모집이 돼야 되고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주택건설 예정수가 100세대면 최소한 50명 이상은 모집이 돼야 됩니다. 여기 50명 이상. 최소 인원 20명 이상도 같이 맞추셔야 되고. 그런데 리모델링은 요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은 최소 20명 이상 모집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리모델링은 조합 결성이 되면 그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는 이 아파트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조합원 되는 거지 따로 조합원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 직장 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수의 절반 정도 이상 인원이 나오게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지역 직장 조합 모집, 리모델링 조합은 그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소유자가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한다면 조합원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소유자가. 자, 지역 직장 무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 지역 직장조합 설립인가로 만들 때 조합원 들어갈 수 있고 신고 대상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로만 들어가야 된다. 리모델링 조합원은 무주택자가 아니라 공동주택 소유자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조합원은 교체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지역 직장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은 안 됩니다. 다만 추가 모집 승인을 얻거나 법정된 사유가 사망해서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겠죠. 상속인으로. 또 근무나 질병치료, 상속 이런 이유로 이사를 가게 돼서 부득이하게 조합원 지위를 만약에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건 부득이한 사유로 바꿀 수 있고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자격상실자가 판명이 되어서 결혼이 생기면 이런 충원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으로 충원도 할 수 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자, 이거 추가적으로 한번 좀 봐두시고요. 자, 조합원 모집할 때, 자, 여기 리모델링은 적용하지 말고 지역 직장만, 지역이나 직장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아까 우리 지역 직장 조합원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일단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그래서 주택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인원이 나오게 모집을 해야 되고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인데 지역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 모집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 이렇게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으로 신문 광고를 한 다음에 모집하라는 겁니다. 자, 모집 인원은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모집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합원이 사망, 자격상실, 탈퇴 같은 이유로 결혼을 충원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 신고하고 공개 모집인데 조합원 모집 방법이 지역 직장일 때, 자, 여기 이렇게 재모집을 하거나 충원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도 가능하다. 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할 때 이 등록사업자가 어떤 잘못을 하면 시공자로 부실공사했을 때는 시공자 책임도 져야 되고 또 등록사업자인 건설회사가 자기의 책임으로 사업이 지연돼서 조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2개를 져야 됩니다. 자, 건설회사가 부실공사했을 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데 등록사업자는 건설회사로서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시공자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그 밖에 이 등록사업자가 자신의 규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서 조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실공사했을 때는 시공자 책임, 별도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우선 공급. 자, 리모델링은 빼고요. 지역 직장조합은 구성원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주택사업 했을 때는 좋은 층, 좋은 호수를 조합원들한테 먼저 공급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리모델링은 빼고, 자, 리모델링은 자기 집을 고쳐서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따로 조합원 모집을 안 하고 이렇게 뭐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지역 직장조합만 조합원들한테 건설된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하고 설립한 직장조합에 대해서도 그 조합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서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대신 탈퇴할 때는 그동안 쓴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조합원이 낸 돈 중에서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환급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이렇게 탈퇴 의사를 알리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이 되면 탈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으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다음 절차가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30개 이상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이면 2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라는 걸 받는 건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림 좀 보실까요? 자, 지금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는 거예요. 지역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가 모여서 돈을 걷어가지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로 가가지고 설계도 심사를 받는 겁니다.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았을 때는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이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9개 이하로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게 없는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허가고 30개 이상 증가하는 사업이라면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더지 리모델링 조합도 30개 이상이면 이 30개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다. 지역 직장은 항상 설립인가, 리모델링 조합은 30개 이상 증가하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 29개 이하로 증가할 때는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글씨로 보겠습니다. 자, 주택조합, 지역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으로 간다. 지역직장조합하고 30개 이상 증가하는 사업이 포함된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다만 30세대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9개 이하로만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2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 이렇게 이 그림처럼 지역 직장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30개 이상 증가되는 사업이 포함됐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29개 이하로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허가란 절차로 가서 설계도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내용들을 잘 보시고 주택조합이 내용이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한번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정리해보면 등록사업자비였죠.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1년에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사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하지 않는 비등록 사업자도 있었죠. 1번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 같은 공공사업 주체, 2번 공익법인, 3번의 주택조합, 4번의 고용자. 특히 이제 주택조합하고 고용자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 비등록으로 인정해준다. 자, 공동사업 주체라는 것도 있었죠. 주택조합, 지역직장 리모델링 조합을 쭉 설명했으니까 지역직장조합은 설립인가?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로 만들어진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직장하고 리모델링 조합을 구분해서 조합 설립할 때 내는 서류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내는 서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우리 기본 이론을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이론은 제가 보내드린 체계도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체계도 수령을 원하시면 무료니까 문자로 우편 주소나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이런 자료들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건 요 분홍색 자료고 체계도 여기 책자로 나온 거는 제가 파일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 5월달부터는 시험 끝날 때까지 요약집이라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체계도로 기본 이론을 좀 정리하신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요약집으로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를 풀 겁니다. 자, 요약집이나 기출문제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요약집 1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입을 원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구입 의사를 해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이고 기출문제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구매에 원하시면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자,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서 우리 문제풀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